그 말 나온 김에 그 주차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 3, 4차 함수 그리는 거랑 정적분 쪽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미분 가능성까지 돼 있는 프린트도 있고 해서 그거랑 그 기본 프린트 해서 아마 그게 미분 쪽까지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이번 쉬는 시간 끝나고 또 드릴게요. 그렇게 좀 드리면 오늘 혹시 좀 무거워지겠다 가방이. 그래서 아마 그게 한 30장 넘는 것 같거든 다 합하면.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거 수트 또 나눠드릴게요.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몇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오늘 그것만 좀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네. 그거 같이 왔어요? 뭐죠? 아 그래요? 하나 부족해요. 그럼 하나 부족한다고? 수투. 자,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삼각형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약간 좀 보는 법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래요. 자 보면 자 26번 26번 하고 27번 풀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x가 2파이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쓱 갑니다. 생각하고 방정식 2sin 제곱 x 2sin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죠. 마이너스 3 코사인 x 골 k 의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서다실 3개 서다실 3 서다실 3 자 3개래요.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k 곱하기 알파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맨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그려놓고 그다음 만나는 게 3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개 만나라는 거 왠지 접하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르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먼저 제곱인 거를 바꿔주니까 2라고 쓰고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x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쓱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 이퀄 k가 되는 그런 걸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플러스 2 이퀄 k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접할 때인가 언제 접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편하게 보면 되는데 그럼 이쪽을 그냥 넘길게요. 자,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만 두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럼 여기 이거 이퀄 이쪽은 넘기니까 2 빼기 k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걸 우리가 못 그리거든요. 그릴 수가 없어. 그런다고 뭐 이걸 우리가 뭐 근해 공식을 쓸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쩔 수가 없거든. 그냥 코사인 x라는 걸 t로 치환하기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죠.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마지막에 다시 돌려주는 느낌이거든요. 아씨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2 쓰고 t 제곱 플러스 3t가 되고요. 그럼 이쪽은 이퀄 2 빼기 k가 됩니다. 돼요? 그런 식이야,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가장 큰 실근을 알파 그럼 뭐 가장 큰 실근이니까 몰라.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냥 갑시다. 자, 그럼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얘가 이거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무조건 사인 코사인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이 지금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죠. 쓱 이렇게 가고 쓱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지금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뭐냐면 0일 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형식의 어떤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냐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 개형이 약간 이런 형태로 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 여기 있는 1은 저기 여기가 멀리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얘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E-K랑 Y는 E-K랑 만나는 건데 그럼 생각해봐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쪽은 만나는 게 몇 개예요? 한 개죠. 만나는 게 한 개다. 그럼 E-K라고 두면 그래 자 이렇게 쓱 간다고 쳐봐.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혹시 땡기는 숫자 있니? 5요? 너 땡기는 숫자 있어요? 7이요? 그럼 7분의 5라고 만약에 이쪽이 7분의 5라고 생각해볼게. 7분의 5 돼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게 한 개라고 쳤을 때 그 근이 몇 분의 5라고 하면? 7분의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7분의 5 돼요? 오케이? 그럼 이때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몇 분의 5만 하나 있을 때라고 볼까? 7분의 5만 하나 있을 때라고 볼게요. 7분의 5만 그럼 얘가 7분의 5라고 하는 그 순간 이쪽은 자 코사인 x가 7분의 5가 되게 하는 x 값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근이 될 거란 이야기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하나만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근이 0부터 2파이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어도 이렇게 딱 된다? 여기가 이쪽 2파이예요. 그럼 7분의 5가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개의 근이 나올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몇 개의 근이 나오냐면 2개의 근이 나오는 거거든. 돼요? 2개. 근데 2개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3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3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건 그럼 분명히 여기서 몇 개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 번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몇 번 만나야 될까? 2번을 만나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어딘가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E-K가.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풀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풀면 다른 거 웬만큼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2번 만나긴 하는데 그럼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쪽을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그러고 이쪽을 내가 만약에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래. 다시 말하면 t 이퀄 알파랑 t 이퀄 베타일 때야. t 이퀄 알파일 때랑 t 이퀄 베타일 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근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알파가 되든 베타가 되든 이렇게 간다고 치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을 x 값을 구할 거면 일반적으로 몇 개에서 만나는데 2개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지 않겠니? 그때가 언제야? 여기일 때가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쪽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무조건 얘는 무슨 너스 1이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1이 그릴 거야. 마이너스 1이 그릴 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가 근일 때를 가져가면 그럼 생각해봐.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딱 정확하게 지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얘를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얘를 지나고 있을 때를 가지고 봐주시면 자 마이너스 1이 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근이 하나 또 나오는 거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자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쓱 가서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얘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는 거냐면 이쪽에서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 상황이 뭐냐면 그럼 얘가 무슨 층성을 띠고 있을까? 이차함수니까 대칭성을 띌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4분의 1이면 이만큼의 길이도 4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여기 얘가 4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얘는 이겁니다. 얘를 만족하는 2 빼기 k면
아까 지금 우리가 바꾼 이 식에다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걔가 지금 2 마이너스 k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거 넘기니까 k가 이쪽은 얘는 k는 3일 때가 되는 거고 k는 3일 때. k는 3일 때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뭐냐면 그 우리가 치환한 t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생각해 주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 x를 그린 건 코사인 x.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 근 하나, 여기 근 하나, 저기 근 하나에서 근이 몇 개 나올 거란 얘기야? 3개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는 얘는 뭐냐면 이쪽은 얘가 파이가 될 거니까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3분의 몇 파이가 되거나 2파이. 얘는 외우셔야 돼요. 3분의 2파이.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이쪽은 여기 3분의 파이고 이쪽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값 알파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알파 값은 3분의 4파이고요. k 값은 3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4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솔직히 지금 못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렵긴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응용돼서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약간 별표는 쳐주시고 이런 형태를 좀 잘 알아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래도 27번 좀 낫긴 할 거거든요. 27번 한번 풀어볼래요? 27번? 얘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7번 26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7번 26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7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해보자.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26번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풀어준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27번 같은 경우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공식을 할 거냐면 좀 이따 또 할 건데 그겁니다. 자, 그 내가 아마 삼각 B 할 때 얘기했거든. 삼각 B 할 때 사인 A 하고요. 코사인 B가 똑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 똑같다고 얘기했니? 자, A 어디 갔어? 자, A 더하기 B가 몇 분의 파이일 때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코사인 쓰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퀄 사인 x와 똑같다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야. 그럼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빨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굳이 말하자면 14분의 2파이거든. 14분의 2파이. 돼요? 14분의 2파이. 그럼 여기 있는 x는 기본적으로 몇 분의 파이야? 14분의 5파이라고 하시면 돼요. 14분의 5파이. 돼요? 아씨, 이건 기억하니? 이거 두 개 더해서 2분의 파이. 26번은 그냥 지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너희 표정 보니까 괜히 한 것 같아. 자, 이거 지우고 우선 이건 확실하게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될 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으니까 여기 7분의 파이가 있으면 여기 7분의 파이 그게 14분의 2파이니까 얘랑 똑같은 코사인 값을 가져가면 이쪽에 있는 얘가 뭐냐면 얘가 14분의 5파이 1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4분의 2파이니까 대칭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 그럼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돼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 x가 주황색이야. 주황색. 자, 주황색이 여기 있는 사인 14분의 2파이는 여기 있는 흰색 선이야. 흰색 직선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빨간색이 주황색이 여기 있는 얘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을 거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쪽에 만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생각해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값을 따졌을 때 이만큼이 지금 2분의 몇 파이가 될 거야? 3파이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어차피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의 길이나 저만큼의 길이가 무슨 치할 거란 얘기야? 일치할 거란 얘기죠. 그냥 그게 끝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그냥 뭐만 구하면 돼? 나 여기 값도 구할 필요가 없거든? 굳이 말하자면 2분의 3파이에서 14분의 2파이를 더하면 끝인데 이 값이 되는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만큼의 길이야.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저만큼의 길이랑 저만큼의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냐면 파이 아니니? 그렇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만큼의 길이가 14분의 2파이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만큼의 길이도 14분의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돼요? 그럼 답은 그냥 뭐 쓰면 돼요? 파이 플러스 14분의 4파이라고 쓰면 그냥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 그러니까 대칭성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반드시.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개 적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 있잖아. 이거 오늘 준 거 거기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되게 문제를 풀 때 너네가 그러니까 뭔가 그냥 되게 복잡하게 풀 때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을 잘 공식을 좀 많이 기억하면 좋거든. 본인들만의 공식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굳이 얘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이만큼 길이 파이에다가 찔끔찔끔 더하면 끝나니까 대칭성이니까 한쪽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파이만큼 더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26번 있죠. 진짜 이건 한 30분 봐도 돼요. 이 정도는 좀 이해해야 약간 이런 다른 약간 그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형태들은 앞쪽에서 살짝 이제 되게 쉬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살짝 좀 약간 옛날 이제 틱 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약간 그렇게 좀 약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7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6번 풀어보고 그 다음 그게 잘 된다고 싶으면 25번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순서가 마지막 28번 정도는 약간 좀 식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따지면 25번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을 봤을 때 25번은 그래도 이해를 하거든? 근데 28번을 진짜 약간 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그런 순서대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앞 페이지에 있는 그 17번부터 24번까지는 되게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쪽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까지 다 반영해서 문제를 푼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한 문제쯤 나올 거고요. 한두 문제. 그래서 삼각형의 활용 있죠?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를 피세요. 자, 우선 프린트 가지고 할 거예요. 프린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피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활용인데 이쪽은 약간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 6요소부터 6요소? 삼각형의 6요소. 자,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삼각형 6요소가 뭐예요? 삼각형의 6요소. 자, 변 3개, 각 3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면 굳이 그림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있잖아. A, B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그냥 C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각이랑 대변이라고 하죠.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B, C가 있어. 그러면 A가 되는 거고요. CA가 있으면 B가 돼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 풀 때 거의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죠? 약간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4월 아니니? 4월 30일인가 오늘이? 벌써 4월이 됐네? 그럼 이제 5월 되고 올해도 되게 빨리 가긴 한다. 자, 그리고 요즘 그 뭐지? 그 어떤 애가 나한테 너무 뭐가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그 요즘 찍은 강의에 썸네일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꾸 이게 그렇게 되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썸네일을 올리고 있긴 하거든. 썸네일 그래서 약간 그 작년에는 썸네일을 억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었는데 올해는 귀찮아서 안 하다가 썸네일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면 아마 뭘 했는지 좀 이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갑자기 썸네일을 약간 맡기거든요. 내가 직접 썸네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약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니네가 또 짜증날 것 같은데 진짜 무슨 노래에다가 또 썸네일을 해놨더라고. 진짜 이게 끝까지 가는 굴레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튼 봅시다. 이렇게 이게 6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이제 모든 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길이 표현. 갑자기 궁금하네. 너 놀 때 뭐하고 놀아요? 네? 책 읽어요? 그래? 무슨 책 읽어요? 핵 개인의 시대요? 그런 책이 있어? 하긴 그렇긴 한다. 넌 뭐하고 노니? 뭐하고 놀아요? 지금 표정이 너 따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건데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너 뭐하고 놀아요? 운동이요? 그 약간 너 일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닌가? 그죠? 그지? 뭔가 일로 하면 재미없지 않니? 그죠? 나도 옛날에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딱 봐도 그 게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이게 옛날에 되게 게임에 엄청 흥미로웠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을 때는 그러니까 되게 몰래 하는 게 되게 재밌었다? 무조건 남들이 그러니까 뭔가 못하게 하면 재밌어요. 하고 싶어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되게 적진 깊숙이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게임기를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문소리가 들리면 바로 이제 게임기를 모두 다 회수해가지고 바로 가는데 한 10초면 끝나요. 그 정도로 게임했어요. 되게 열렬하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게임에도 뭐라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론이 하나 있었거든요. 약간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게임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돈 주고. 얘 착하다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게임의 목표를 부여해요. 오늘 여기까지 못 깨놓으면 팬다. 그렇잖아. 그리고 그 공부하면 때려요. 너 왜 공부하니 이러면서 있잖아. 그죠? 막 공부하면 막 후드러 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막 그 일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막 되게 포스터에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문소리가 들리는 순간 굉장히 모든 책을 다 집어넣고 게임을 틀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어디까지 게임이냐고 물어보면 어디까지 했으라고 하는데 별로 안 하고 그죠? 중요한 거 공부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게임하면 막 이렇게 칭찬하고 공부하면 때리고 괜찮지 않겠니? 그죠? 내가 옛날에 그 어디 한 티어 근처에서 수업할 때 진짜 대단하더라. 걔네는 진짜 그 스카이캐슬 나오는 게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집에 혹시 CCTV 있나요? 없죠. 집에 혹시 CCTV 있어요? 없죠. 집에 CCTV 있어요? 없죠. CCTV 있니? 없지. 집에 CCTV가 있어요.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그 CCTV 안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 공부를 CCTV 안에서 해야 돼. 그것도 깜짝 놀랐어. 와. 어디서요? 집에서. 집에서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CCTV 안으로 안 들어가면 때려요. 그렇대. 그런 사람이 있대. 근데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걔의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왜냐면 걔도 되게 그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다고 갑자기 나간다는 거야. 잠깐 나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되게 막 엄청 심각하게 갖고 와. 그래서 야 너는 무슨 할아버지한테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되게 할아버지가 되게 엄하시대. 그래서 내가 와 불쌍하다 이랬거든요. 자기는 안 불쌍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친구는 그 CCTV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맞는데요. 좀 대단한 것 같아. 너무한 거지. 그렇죠? 자, 하여튼 그래요. 집에 집에 CCTV 있니? 저기에요? 집에 CCTV 있어요? 없죠, 그죠? 다행이다, 그죠? 여긴 없지, 다 없겠지, 그지?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길이 표현이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발, 플리즈. 한 0.5초 뒤에 내가 또 창피할 거거든요. 여기 세타, 여기 C입니다. 돼요? 각을 뭐하고 돌고 있죠? 끼고 돌고 있죠? 끼고 돌면 뭐라고요? 코사인. 각을 싹 펴면 뭐라고요? 사인. 알겠죠?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슥이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 세타야. 여기 A야. 그럼 여기는 탄젠트니까 A 쓰고 탄젠트 세타로 돼. A 탄젠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야. 최소한 여기까지. 더 바라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쓰기만 할게. 쓰기만 하는데 이쪽이 얘가 이렇게 뭐냐면 얘가 A니까 이렇게 끼고 도는 거거든. 끼고 도는 건데 약간 이상해. 끼고 도는데 이상하니까 역수야. 반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A입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상관없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여기 흰색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쪽이 A야. 얘가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거죠. 사인인데 거꾸로니까 사인 세타분의 A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은 탄젠트의 거꾸로, 탄젠트의 거꾸로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A다라고 쓰시면 돼요.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1번, 2번, 3번은 못하면 안 돼요. 문제 푸는데 되게 지장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세 개도 아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공식 하시죠, 공식. 자, 공식인데 얘는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은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은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일 때 똑같습니다. 이거일 때 똑같아요. 반드시 기억해요. 제발. 그냥 플리즈. 진짜 많이 쓰니까 제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2번 공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사인 A와 사인 B가 같아요. 사인 A와 사인 B가 같고,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가 파이일 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파이 빼기 A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이고요. 이쪽은 A 더하기 B가 똑같이 여기는 뭐냐면 파이일 때는 이렇게 얘를 만족합니다.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제발. 진짜로 그냥 트러스트입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증명해라? 2분의 파이 빼기 A 하면 장땡입니다. 증명해라? 파이 빼기 A라고 쓰시면 돼요. 증명해라? 파이 빼기 A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각변 안 쓰면 끝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울 건 진짜 더럽게 나올 거거든요. 그냥 코사인 쓰고요. 그 120도죠. 12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고요.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있죠? 그냥 외우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거의 1년 내내 볼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의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각을 그냥 신나게 볼 거야. 신나게. 엄청 신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암기하면 좀 편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봐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내사. 쓰기 귀찮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그래서 요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도형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쓱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을 가지고 보면 그냥 이 호에 대한 어떤 각이 되는 거고요. 이 호에 대한 무슨 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중심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이게 쫙 이렇게 하면 이쪽은 무슨 쉼각이 되는 걸까? 중심각이 되겠죠. 돼요? 중심각이 되는데 그럼 이건 알고 있지 않을까? 다들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한수학 하지 않았니?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다 A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기야. 왜냐면 A가 30%까지 아니에요? 아닌가? A가 40%인가? 30% 아니에요? 절대평가니? 아 그래요? 요즘 어떤 애들 들어보니까 A가 30%까지래. 생각해보면 30%가 3등급이잖아요. 아 4등급이잖아. 그죠? 우리 다 속고 있었던 거야. 그치? 자 하여튼간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얘가 원주각, 얘가 중심각인데 몇 배 차이가 나죠? 2배. 깜짝이야. 2배? 2배.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주각 곱하기 2. 2가 중심각이다. 엄청나게 세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준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걸 줘요. 아주 거지 같아. 뭐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막 이런 각도. 그래서 얘랑 이 중심각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주각의 2배 하면 중심각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디 갔니? 흰색.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한 호. 자, 한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는 모두 같다. 모두 같다. 왜? 중심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오네. 돼요? 그러니까 이쪽 호에 대한 만약에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을 본다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이나 저 각이나 아니면 저 각이나 저 각이나 그러니까 모든 각이 싹 다 똑같다는 얘기죠. 중심은 하나니까. 중심각이 하나니까 이렇게. 이만큼이니까 얘가 2세타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주 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이쪽은 파이입니다. 마주 보는 각의 크기 합이 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쪽은 그래서 뭐냐면 사인과 얘는 코사인 값과 연관, 코사인 값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 연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쓱 있다라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중심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A라고 하면 이만큼은 A일 거고요. 얘를 만약에 2B라고 하면 이쪽은 B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A 더하기 2B니까 요게 지금 360도니까 얘가 2파이니까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당연히 파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연한 어떤 성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바랄 테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알고 계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거고 얘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것을 들어가기 전에 사인 법칙까지 모든 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런 각이 만약에 나왔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A고 뭐 이게 B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사인 A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라고 나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사인 B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코사인 B는 무조건 얘는 아무렇게 생각 없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얘랑 얘를 더한 게 몇 도니까? 180도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먼저 뭐를 볼 거냐면 자, 사인 법칙으로 갈게요.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삼각형의 해석이라는 게 삼각형의 해석.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좀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그거 전에 자 이제 이쪽 프린트를 좀 보세요. 여기 그 새로 오늘 나눠준 프린트 있죠? 삼각함수 활용. 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보자. DEG가 세타 이럴 때 사인 세타 DG 곱하기 B. 자 그랬을 때 이제 1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같은 데서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니까 그럼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그 사인이라고 쓰고요. 그 세타 건너편이죠. BC 각 BC.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럼 이쪽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인 값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합시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까지 하고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인 법칙까지 하고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사실 뭐 얘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모르진 않을 건데 근데 이거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언제 얘를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언제 얘를 쓸 것인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공식은 이거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죠.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삼각형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는 A고 B고 그냥 C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중심을 지나도록 바꾸면 그럼 여기는 이게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만큼의 각을 A라고 하면 이만큼의 각도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만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R이라고 보면 얘도 당연히 R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딱 된다고 쳤을 때 얘가 2R이고요. 이쪽이 A고 얘가 각 A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인 A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R이니까 2R분의 A가 된다라고 그냥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냥 이거야. 그러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B 이퀄 이쪽은 2R분의 B가 될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C는 2R분의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야 그냥 이렇게 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럼 2R이라고 하는 걸로 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거 넘기면 되니까 사인 A분의 A고요. 이쪽은 사인 B분의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사인 C분의 C가 될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 안 써 절대. 네이버 절대 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쓰든가 저렇게 쓰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이야. 그냥 다 쓰진 않을 거야.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첫 번째 자 반드시 외접원과 연관될 때 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연관될 때 외접원과 연관. 그러니까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거나 그럴 때 무조건 약간 사인 법칙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B랑 얘랑 대변이고요. C랑 얘랑 대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마주보는 변과
사이의 관계를 볼 때야. 관계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다시 쓸 수 있냐면 삼각형의 6요소 중에 3개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를 쓸 때 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냥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래? 그럼 얘는 그냥 A라고 쓰면 이쪽은 ER 사인 A가 돼요. ER 사인 A.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ER 사인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얘는 ER 사인 C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냥 A 대 B 대 C고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잘 모르던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각형의 자, 길 2B가 길이 B가 누구랑 똑같냐면 이쪽은 사인 값의 B 얘랑 똑같아요. 사인 값의 B.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1대 루트 2 대 3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잴 때 삼각형의 모양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런 게 나온다고 치면 얘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고 치면 그냥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랑 똑같다라고 쓰시면 바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보이는 순간 A로 바꾸고 B로 바꾸고 C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바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단순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쓰는 그런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연유로 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시냐면 그거 있죠. 5번. 그러니까 5번 하기 전에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자, 2번 먼저 좀 풀어보고 그다음 5번 푼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 하고요. 그다음에 삼각형의 어떤 그런 그 기본 성질까지 좀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갔어요. 2번입니다. 힌트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쪽은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AC의 길이가 5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럼 얘는 그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닐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A고 이쪽이 B고 이쪽이 C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뒀대.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4니까 그냥 얘는 R이 4인 거죠. R. 이게 3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5니까 이게 5예요.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에 여기 있는 거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좀 쉬운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5라는 게 이쪽은 2R이니까 8이다라고 쓰면 끝날 거니까 이쪽은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접원과 연관되니까 사인 법칙을 쓴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이거를 쓰는 그런 어떤 형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연유로 5번 있죠. 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5번.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적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웬만큼 다 풀어.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문제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적용하면서 그렇게 갈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봅시다.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다 쓰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써요. 여기 원주각이니까 여기 60도, 여기 60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세타니까 그렇다 쳐요. 자,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를 웬만큼 다 써야 되고 알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이만큼이 지금 R이거든. 이만큼이 지금 R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얘는 이만큼의 길이를 알 수 있어. 길이. 이만큼 길이. 그럼 얘가 지금 R이거든요. 얘가 지금 R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에요? 무슨 개의 중심이죠, 얘가? 무게 중심이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외심이 무게 중심이니까 이쪽은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2분의 R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2분의 3R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게 60도고요. 얘가 30도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1대 루트 3대 2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서 루트 3만큼 나누면 되고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R이 되는 거고 그럼 이쪽은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R이 한 변의 길이야. 루트 3R. 루트 3R. 그럼 여기서 얘가 루트 3R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루트 3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면 어쨌든 R 값을 구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R 값을 구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그럼 얘가 루트 2가 됐는데 루트 2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얘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다.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랍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사인 값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마주 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쪽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주 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니까 이쪽은 CD의 길이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알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이퀄 자, 이쪽은 뭐냐면 여기서 이쪽이 지금 60도고 이쪽이 루트 3R이니까 여기는 그냥 2분의 루트 3R이 되는 거고 이거 분의 자, 이쪽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게 루트 3R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를 보면 여기서 이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럼 여기 루트 3 루트 3 사라지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쪽은 얘는 2R이 되는 거고요. 그럼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면 그럼 이거 3분의 루트 3 곱하면 3분의 2 루트 3R이라는 게 이쪽은 CD의 길이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그럼 CD의 길이가 이쪽이가 뭐냐면 3분의 2 루트 3R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 길이가 다 나와 있고요. 이쪽이 60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좀 이따가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 이거 나중에 문제 좀 이따 풀 거예요. 좀 이따 풀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외접원과 연관되면 사인 법칙을 쓰긴 하는데 어떤 한 문제에서 얘가 사인 법칙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얘가 어떤 법칙을 쓰는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에 다 뭔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쓰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그냥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꼭 뭐 하나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공식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이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딴 거보다 그냥 언제 뭘 쓰는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그것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코사인 법칙에 대한 거를 빨리 공식을 끝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삼각형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로 뭐 제가 그거 클리닉이나 그런 거를 하진 않을게요. 뭐 따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만약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따로
클리닉이 있진 않다. 그래서 클리닉을 하실 거면 그 금요일 날 10시 이때 오시면 제가 문제를 준비해서 갖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삼각형 해석까지 딱 끝내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4시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딱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만 남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